그래도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혁명위원회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계몽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주입시켜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사를 막아보자고 나섰으니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이십니다. 존경하는 세종시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저희가 28에서 부산, 마산, 진해, 창원, 진주, 울산, 경주, 포항, 대구 이렇게 다 올라와 봤습니다. 저희가 추석 전에 이 소식을 빨리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남을 돌아보니까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6.25 때는 약동강 정선에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북한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압력하는 붉은 세력과 함께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거의 잠식됐습니다. 겨우 포항, 대구 정도의 대구 경북도 일부가 잠식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정도에서 버티고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충청도 자체가 약한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국 투어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선구자도 아닙니다. 단지 이런 일을 운명적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정보 분석 능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과 습득이 있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이대로 두면은 5천만 국민과 나라가 불결물 적과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이상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붉게 물들고 적화 통일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진짜 하느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선 것도 애국가의 하느님께서 미리 저희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모두의 하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망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을 돌아보니 수십 마리 있습니다. 수백 마리. 단지 행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조치원에서 어머님 두 분이 자진해서 삭발식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머리를 깎거나 우리 형이 삭발식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지만 오늘 두 어머님의 삭발식을 보고 가슴이 곤두박질 치고 눈이 시렸습니다. 오늘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어머니들이 지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미래했습니다. 70년, 60년대 가난했을 때 머리를 깎아서 수출을 했고 독일로 강부로 진짜 우리 어머니들은 위대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 세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우리 조국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 산업화 근대화의 정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불량무리들은 지금까지 남의 것만 뺏어먹고 거짓말을 뒤통수를 쳐왔습니다. 악의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빨갛게 속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이네들이 민주화 강풍을 밀어붙일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화인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네들이 추진하는 민주화는 북한의 조선 인민민주주의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저께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이 드디어 임명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쟤네들은 자기네 스케줄대로 적화 통일을 가감하기시 실행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저놈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언제? 천눈이 오기 전까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급한데 단풍 질 때 빨리 내리자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사람이 적습니다, 아직. 깨어나야 됩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많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누군가는 실천을 하면 함께 하신 분들이 늘어날 거다.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머님 두 분이 와서 빨리 동참해 주기 때문에 진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진짜 힘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자님? 진짜 피로 회복제였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머니. 자, 우리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사실 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힘으로는 이 적하로 가는 대한민국 붉은 무리들이 추진하는 적하로 가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단지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부실라고 종북 세력들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한미인 군사동맹입니다. 이 군사동맹은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힘센 세력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각건 전술에서 우리가 일본과 미국을 양쪽에 묶고 이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고 있는데 이걸 최근에 문재인과 지소미아를 파괴했습니다. 제가 경남 전라도 쪽 내려가 보니까 전부 후방인 줄 알고 있습니다. 후방. 자기네는 전방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전쟁 나면 아무 피해 없다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6.25 때처럼 전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김대중이가 펴준 햇볕정책 좌파들이 펴준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소량화 경량화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쓰면 빠른 것은 15분, 늦은 것은 30분 이내 한반도 곳곳이 다 전방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조치원이라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 어느 원하는 대로 동시다발로 다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대통령 시임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너무나 놀라서 이건 어떻게 안 막냐. 그래서 사드 배치, 뭡니까 미사일 패트리어트 방어 시스템, 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시스템을 너무나 많이 고사한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도발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못 막을 때는 대비하는 못 막을 때. 그러면은 이 지금 레이더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첩보 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수천 들어갑니다. 수조가. 그래서 일본에 부탁해서 내준 게 지소미아입니다. 자, 북한이 선제적 타격을 하게 되면 미리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미사일 쏘을 때 방어를 못했을 때 경보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나 경보를 대공 공석 경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대피소나 아파트 지하실로 피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지소미아 협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5분 15분을 피하지 않으면 미사일이 떨어지는 반경 몇십 킬로 안에는 전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그걸 맺었습니다. 이 엄청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15분 5분 피하게끔 마지막 맺어놓은 약정을 청와대에 있는 저 문재인이라는 놈이 조국과 법무부 장관을 바꿔치기 하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것도 이 무조건 일본의 잘못이라며 여러분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 요적죄인 아닙니까? 미 국방성에 있는 저희 지인 지금은 은퇴해서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분노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국권이 있고 국군이 있고 공권력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반역 행위를 하는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냐는 겁니다. 이거는 쿠데타가 아니다. 국군이 살아있다면 당장 그 지소미아 파괴한 자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노하고 창피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발하면 체포 과정에서 반발하면 그래서 적결 총살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용감한 군인이 다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붉게 침몰하는 한국호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서야 했습니다. 기존의 정치권 여야 할 거 없습니다. 이놈들 다 진짜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동 정치권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이 버릇이 못한 인간들 정치인들 이번에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여러분 완전히 좀 박살냅시다. 이제는 믿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ICBM 아니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기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싸울 의사가 있어야지 미국이 나서고 우리의 또 국군이 자랑스러운 국군이 깨어있는 군인이 있다면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지금의 여적죄인들을 당장 찾아 들어가서 체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혁명회를 만들어서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삭발식 출정할 때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목숨까지 다 내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으려고 나서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누군가는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에 알리고 유엔에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수호하게 싸우고 있다는 의지를 보이면은 모든 우방이 우리의 우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대한민국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빨리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국, 한미동맹의 핵심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우리 자유국민들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하나로 국민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로 뭉쳐서 이제부터 싸우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저희와 함께 첫눈 오기 전에 저 청와대에 있는 붉은 무리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압력하는 붉은 무리들 그리고 우파를 박해하고 차탈하는 우리의 공권적 세력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세력은 때가 되면 반드시 체정했다가 공범 요직의 공범으로 여러분 다 처벌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때가 저는 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싸웁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제가 연습을 모실 때마다 그 상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저는 연범재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니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국 때문에 열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조국 때문에 열 많이 받으셨죠? 왜 그런지 여러분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복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복 선생 아까 제가 영상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작년 평창 올림픽 때 여러분 북한의 김여정, 김영남 그리고 미국의 펜스 대통령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신영복이 누굽니까? 1968년도 통역당 사건으로 간첩 사건으로 여러분 무기징역과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간첩을 존경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간첩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대통령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국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조국이가 1993년도에 산호맹 사건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국가 붕괴 해책을 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징역 6개월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김진태 의원이 청문회 당시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회 여러분 전향했냐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자유주의자고 그리고 사회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그렇지요, 맞지요? 이런 인물을 여러분 법무부 장관으로, 여러분 법무부 장관의 뜻이 뭡니까? 정의 아닙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온갖 비리와 여러분 그런 자격까지 되는 그런 인물을 문재인이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금방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선생 대통령이 나는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종시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조국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헌법을 고쳐서 여러분 사회주의, 다시 말하면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로 밀고 나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문재인을 반드시 여러분 끌어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끌어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재인이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촛불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혁명은 혁명은 맞는 말입니다. 혁명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는 촛불혁명으로 여러분 박근혜를 헌법 무시하고 탄핵을 시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2018년 10월달에 문재인이가 프랑스를 갔습니다. 유럽 순방을 할 때에 마크롱 대통령 앞에서 개방식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마크롱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촛불혁명으로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몇 프로 얻었습니까? 42% 얻었습니다. 그럼 혁명 아니네? 혁명은 52% 얻어야 됩니다. 혁명은 52%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촛불혁명이 아니고 여적죄입니다. 여적죄. 반드시 문재인을 탄핵시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방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런 대통령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문재인, 내가 청와대에서 다 장악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세종시 우리 시민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 문재인, 너 10월 3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00만 서명 운동만 하면 한국기독교청년연합회에서 정가훈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같이 동참하셔서 1000만 서명만 하면 헌법 위에 권위 진짜 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혁명을 해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 있는 부산반 정권, 조국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데려모시고 그 자리에 문재인이와 조국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0만 서명으로 함께해 주시고 애국 동지 여러분 반드시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봉조 선생님 올라오십시오.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혹시 원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네, 좋습니다. 자, 큰 박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 시민 여러분, 저는 요즘 외국 시민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 인사를 하는 좀 민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합니까? 안녕 못해? 동선을 외쳐주세요. 안녕합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 솔직히 이번 추석에 깨어있지 못한 친지들, 가족들 만나시거든 제 질문하는 제 얘기 들려주십시오. 저는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번영의 영광의 대한민국을 떠받친 세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둥,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한문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날은 오양기자를 가르치는 날이었습니다. 오양기 아시죠? 나무 먼 밑에 아들자. 이 오양기가 들어가는 단어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고유명사밖에 없어요. 그 고유명사가 누구냐? 그래도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알 수 있는 고유명사 이순신, 다음에 이승만,
두 영웅의 이름을 벽판에다 쓰고 가르쳤는데 5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이승만 그거 나쁜 사람이라 하던데요. 그리고 한 말이 왕처럼 행동했다는데요. 아마 이 아이는 어디서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독재자입니까? 아니요. 이승만이 독재자입니까? 아니요. 이승만의 업적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두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승만은 반만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국민으로 해방시킨 분입니다. 5천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을 자유시민으로 해방시킨 인물이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승만!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승만의 업적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가 주위의 북대도 늑대고 러시아도 늑대, 중국도 늑대입니다. 그 늑대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대한민국의 번영의 표를 닦은 분이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승만! 이거 모르면 개돼지예요. 이것도 모르고 이승만을 한 날 독재자니 어쩌니 이런 배운 망정한 인간들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기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현대 경영학자 피터 트레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우리 인류사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박정희라는 인물이 5.16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5천년 만에 이 나라의 가난을 물리치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박정희! 그런데도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인간이 기록관을 짓는다 그래요. 다 알죠? 박정희 기념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래, 안 지어도 좋아.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가 기념관이에요. 포항개천 누가 지었어요? 경북 고속도로 누가 닦았습니까? 세계 제일의 조선소 누가 지었어요? 그래, 기념관 안 지어도 좋아. 온 대한민국 전부 다 박 대통령 기념관이죠. 그걸 지을 필요가 있어. 러시아 푸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박정희에 대한 기록은 러시아든 한국든 다 가져오더라. 나 배워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일도 1999년 정규행 회장을 만났어. 서울은 동경보다 훌륭한 곳이다. 나도 만약에 서울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첨부하겠다. 악마들의 악마 김정일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종국들은 박정희 하면은 그저 일본 육사를 나온 친일파 일본군 장교 낙강기 소리 이거밖에 몰라. 이런 미친놈들 이만큼 잘 살게 해줬는데도 박정희를 바로 몰아내기는 이런 개돼지들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외쳐봅시다. 5천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박정희! 이거 이번 추석 때 고향 가시면은 친척들, 장난한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내 입에 밥만 들어가면 만족하는 친척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기둥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는데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기둥 위에 우리는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7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번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자 러시아가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미국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은 6.25 사변 때 아시다시피 5만 명이나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부르시는 인간들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올다 메이어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다 메이어 총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똑똑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나라는 없다. 악동들에게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가는 사람 없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애국시 한번 읊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주시죠. 그래요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그래요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내 사랑받을 곳은 오직 여기뿐. 내 사랑받을 곳은 오직 여기뿐. 심장의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심장의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절거의 이강산을 노래 부르자. 절거의 이강산을 노래 부르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